반갑습니다. 대구는 돈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영상의 주제이기도 했었죠. 이제 공매도 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었고 그 발표가 주말에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에 그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한계를 보이기도 시작을 했죠. 제가 그 영상에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트라이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 날에 12% 정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92만 8천 원을 고점을 찍고 밀려버린 상태고 지금 13일 날 기준으로는 7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단 제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고점을 발라내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전고점이 너무 높기도 했었지만 거기서 좀 힘을 좀 붙이는 그리고 좀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금 힘을 모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도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 생각보다 좀 빠른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가 안 나온 것보다 지금 못한 상황이 돼버린 것도 없잖아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저도 사실 공매도 금지는 이제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거의 6개월간 시장의 한 기능을 멈춰버리는 건 조금 좀 오바가 아닌가 하는 거고 거긴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하는 수급 이슈로 끝나버렸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발표가 나왔던 첫 주의 결과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특히 예산안이라던가 특히 미국은 재정 적자가 깊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공화당이 10분 활용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화당이라고 하면 그 작은 정부 그리고 감세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공화당이 또 대통령이 공화당일 때는 그렇게까지 작은 정부를 하진 않아요. 공화당이 야당일 때는 정말 작은 정부를 얘기하면서 민주당 행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완전히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은 시장대로 금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를 뭘로 할까? 제가 뒤에 사진을 많이 띄워놨지 않습니까? 박순영 전 이사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띄워놨는데 종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주식으로 밥 먹고 산 지가 꽤 된 사람입니다만 주식시장에 늘 테마주가 됐던 아니면 주가 조작이 됐던 그런 이슈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조급해졌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코로나는 우리 몸은 봉쇄를 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만 프리머니, 돈들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를 본 분들도 많죠. 초기에 테슬라를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아직까지 갖고 계시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잘 파셨다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자산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거기서 수혜자도 있고 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긴축으로 하락장을 맞이해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이거나 수혜자든 피해자든 간에 구분 없이 굉장히 뭔가 조급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 슬람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강성주주들을 테슬람이라고도 하고 배터리는 한 주가 아니고 꽤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바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긴축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자산 하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성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는 그때 볼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TV에서도 그냥 한국경제TV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세를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KTF 이런 거 할 때 PM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한 달에 5,000원을 내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요 지수들 헤드라인 지수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선 인터넷 이런 것들 정도뿐이었고요. 그것도 인터넷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신문이었죠. 신문, 책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냐, 한국경제TV 같은 거 보고 어느 주식이 좋다 그러면 전화 걸어서 주문도 하시고 그랬던 시절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HTF라는 거, 지금이 폰으로 다 하니까 HTF를 쓰는 거 자체가 아재인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2000년 조금 전일 겁니다. 대신증권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처럼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광판 같은 거 있던 게 막 철거되고 하면서 뉴스에 났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왜 자꾸 옆으로 샜냐면, 솔직히 말해서 투자할 때는 요즘보다 옛날에 나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요. 텔레그램, 오픈 채팅, 지금은 저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없던 시절에는 오로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종가만 볼 수 있었어. 종가. 그리고 이제 전광판이라는 게 그냥 비행기 그 시간처럼 착착착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가를 보여주는 건데, 잠깐 나면 이제 종가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지금 주식 가격, 주가인데 그것만 보던 시절이, 차라리 차트 같은 게 없어가지고 예전에 위대한 투자자들을 보면 이제 종가 같은 거를 신문에다가 모아가지고 자기가 모는 종의 차트도 직접 그리고 하면서 시세의 움직임을 몸으로 느꼈던 그때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읊어주고 아침에 뉴스부터 엄청 쏟아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약간 선독의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테슬라도 그때 바이든 행정부 막 들어서고 할 때 막 10배 오르고 할 때, 그때는 테슬라를 사가지고 은퇴하자 이런 분위기가 엄청 났었고요. 배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아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10만 원도 안 하던 시절이었죠. 어찌됐든 지금 70이라고 해도 중간에 150이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700% 정도 상승한 거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초전도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머스크처럼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걸로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그게 주가에 상승을 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놓치신 분들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클 것이다 해서 여기서 하고,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은 아니면 이제 뭐라도 있어야 돼, 상원 초전도체가 나와야 돼 라고 해서 좀 난리가 났던 기억. 올해는 그냥 쏠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은 그냥 계속 하락이었고 올해는 쏠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만 보면 처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올린 게 한 2015년이었나요? 그 전에는 유튜브를 올리려고 해도 기억나실 겁니다. 15분 이상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잘라서 올려야 되고 심심하면 끊어져가지고 팔랑개비 돌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가 길게 올려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던 강의를 2015년쯤에 올렸던 게 그게 제가 소위 말하는 유튜버 흉내를 낸 거에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작은 구멍가게 수준인 거고,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투자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각각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투자자인지 아니면 유튜버인지 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유튜버의 입장인 거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개의 주식을 사놓고 이거 몰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고, 뭐만 하면 제발 사세요. 근데 유튜브는 도움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란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사라는 얘기가 많아서. 파는 게 중요한데 사기만 계속 하니까 올라갈 때 좋아했다가 이제 떨어질 때는 대책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물론 또 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팔라는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1년 내내 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았다가 이걸 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점이니까 파세요, 이거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사람은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계속 사라 그러고, 팔라는 사람은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계속 붕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튜버들은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뭐냐면, 시장이 틀렸다고 이제 시장한테 맞서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이 있었어.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점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단순 조정이 아니고 이제 하락하는구나 하면 이제 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못해도 여기서는 해야 될 텐데 요때쯤 되면 이걸 커트를 하지 않고 시장이 잘못 알고 있다. 혹은 공매도 세력들이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팔기 싫으니까 팔기 싫다는 논리를 찾아서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은 거 돌려보고 하면 이 삼위일체가 돼요. 이게 진짜 주식시장에서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를 꼽아라고 하면 저는 물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탄다는 거는 개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 샀으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탔다는 건 떨어졌으니까 물을 타는 거잖아요. 이번 투자는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넣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물을 타는 그런 행동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물타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초고수의 영역이다. 초고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초고수는 별로 없을 테니까 물타기만 안 해도 일단은 다행이고 근데 물타기를 안 하기가 힘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죠. 저도 이런저런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최근 2차 전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갔죠. 물론 남들 망하는 거 구경 가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려고 왔더니 일단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화가 나 있어요. 당연히 떨어져 있으니까 화가 나 있겠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여론에서 두드려 패고 강퇴시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되고요. 그리고 유튜버들은 볼 거 없죠. 그냥 조회수가 중요하니까 좀 자극적인 걸 뽑다 보니까 다 제목이 이런 식입니다. 이거 안 사면 바보, 요거 사놓으면 이제 노후 준비고 뭐고 다 끝날 거야.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엄청나게 퍼다 나르고 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희망회로 돌리는데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돌리니까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라 의리가 있어가지고 손절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끙끙대고 있었으면 그냥 인정하고 손절하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소위 말해서 좀 이빨 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거든. 그러면 또 못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역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가 싶습니다. 저도 유튜브 정말 잘 안 보거든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죠. 근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 그냥 솔직히 유튜브 영상 하나 더 볼 바에 그 시간에 차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100만 유튜버든 200만 유튜버든 간데 그 사람도 시장에서 한 개인이에요. 그 사람의 오피니언인 거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시장의 생각은 가격으로 나오는데 가격을 봐야죠. 내가 감동하고 진짜 수긍하고 이거 정말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반대로 가면 배운 건 배운 거고 자른 건 잘라야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경제 유튜브에서 경제 유튜브 보지 말라고 말한다는 게 되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안 보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분석보다는 선동이 먹히는 세상이 된 게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한번 뽕을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시쳇말로 코로나 때 한번 그 템버거 소위 말하는 10배 오르는 그런 주식 테슬라도 있었죠. 에코프로는 최대는 15배였죠. 지금도 7배고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유튜브에서도 참 소개가 많이 되는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는데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인데요. 인간은 뭔가 쾌락이 있어야 설렘이 있고 뭔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이 빠지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살 뺀다고 굉장히 힘든데 왜 살 빼는 게 힘들겠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참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늘 어떻게든 기아 상태에서 살아남느냐가 진화의 최대 목적이었지 지금 어떻게든 이 먹을 게 천지고 어떻게든 잘 절제를 해가지고 살을 안 찌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해온 진화에 대해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본능에 반하는 거잖아요. 뭐가 맛있다라는 건 그게 살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인간의 감정, 특히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게 없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책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좀 가지고 와요. 책 유튜브는 아니지만 한번 이제 꼭 보셨으면 해가지고, 물론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인간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면 초콜릿을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유튜브 쇼츠에서 좀 웃긴 거 보면 낄낄대면서 좀 순간순간 재미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쾌락이라는 게 결국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뇌에서 나와서 그걸로 쾌락을 느낀다라는 것인데, 예전에 실험을 했는데 쥐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데 쾌락을 관장하는 곳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기 시작하니까 쥐가 이제 계속 전기 자극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거기를 자극을 하면 쾌락을 느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오게끔 만들어 놨더니 쥐들이 어떻게 오다 가다가 스위치를 누르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1시간에 600번도 누르고 죽을 때까지 누르다 죽은 쥐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기름지고 탄수화물 달콤한 거 먹으면 좋아하는 게, 탄수화물이 한 입 먹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많으니까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걸 많이 먹어라라고 프로그래밍 돼 있다 보니까 먹으면 기분이 좋고, 기분 좋으니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비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쾌락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쾌락도 초콜릿이라든지 쇼츠니 게임이니 쇼핑이니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쾌락을 느끼게 되면 재밌는 게,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잖아요. 뭔가 친구들하고 막 떠들고 놀다가 집에 올 때 뭔가 가슴이 너무 헛헛하고, 유명한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던데 라이브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채팅창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막 시끌벅적하게 2-3시간 방송을 했다. 그리고 딱 끝나면 라이브였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때는 거의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그 헛헛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쾌락을 느꼈으면 너무 쾌락적으로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쾌락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세균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짧게 뭔가를 느끼고 나면 그만큼 상응하는 헛헛함, 고통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싫으니까 더 이거를 하게 되고, 근데 더 계속 하면 할수록 또 내성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1시간이면 됐던 게 2시간 해야 되고, 예전에는 담배 1개 피우면 되는데 줄담배를 피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독이 되는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런 거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깨달은 거는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그 총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총량. 남자는 정자가 있고 여자는 난자가 있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일단 정자는 되게 많죠. 굉장히 한 남자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는 정자 수를 계산하기가 힘들죠. 일단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난자라는 거는 한 여성이 가지고 타고나는 그 난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다 소진하고 나면 폐경기가 오는 것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 아드레날린 같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런 것들은 특정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 쾌락을 관장하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마치 난자처럼 총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총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빡 되고 나서 그걸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한번 강한 거에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시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도파민 분비 순위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떤 거를 하면 쾌락을 느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쇼핑 같은 걸 하면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라는 건 이제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딱 평화로운 상태를 100으로 봤을 때 뭔가 지르고 이러면 한 160 정도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3등이 리미트죠. 영어 마약이니까 마약 없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그게 이제 복권 당첨인데 이게 800%래요.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안 높지 않습니까? 보통 기본이 8배라니. 저는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0이었다가 복권 당첨에 800%의 도파민을 느꼈다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도파민 예를 들어 2000이다. 라고 하면 복권 당첨을 한번 해버리면 여기서 800을 써버려가지고 1200이 남아요. 그러면 40%가 줄어든 거잖아요. 40%가 줄어든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쾌락이 40%씩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도파민은 2000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약을 해가지고 한 방에 약을 해서 2300%를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총량을 넘어버렸죠. 그 뇌에는 한동안 도파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나오던 이런 도파민들은 아예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마약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약을 못하고 있을 때 금단현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에 탐닉을 하게 된다. 그 얘기가 학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템버거 한번 먹고 나면 다른 거 다 시시해집니다. 다른 건 다 시시하죠. 코인 같은 거 알트코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또 비트코인 좀 오르고 하니까 또 알트코인 또 하더라고. 왜겠습니까? 알트코인 오를 때는 쫙쫙 가잖아요. 개미들도 사실 삼성전자 갖고 하겠습니까? 주로 중소형주 갖고 많이 하잖아요. 올라갈 때 짜릿하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이런 수익에 대해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났잖아요. 테슬라도 있었고 네이버 카카오도 있었고 떨어질 때는 또 왕창 떨어지고 나서도 올해 배터리, 초전도체 이런 것들 보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분석,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은 눈에 차지 않으니까 과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에 자꾸 찾아가게 되고 거기 모여가지고 행복 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더 시시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도파민 디톡스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도파민이 높습니다. 섹스보다 높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담배도 안 피는데 얘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빼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도파민 총량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에 옛날보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찬물 샤워 같은 거. 쾌락을 먼저 느끼고 나서 현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꾸로 해가지고 논리가 쾌락이 왔으면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고통을 먼저 느끼면 나중에 기분 좋음이 따라온다는 거잖아. 달리기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분이 너무 시원해지고 러너스 하이라던가. 그리고 찬물이 생각보다 졸라 빡세잖아요. 말이 그렇지 3분 하라고 하는데 3분 할 수 있나? 1분만 해도 막 비명소리가 막 나오던데 근데 그러고 나면 확실히 우리 운동하고 나면 개운하잖아. 고통을 먼저 느꼈기 때문에 그거 한 만큼 도파민이 뒤늦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개운한 거예요. 저는 사실 헤비 스모커였는데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은 지 20년이 돼가지고 이제 담배 폈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끊고 나니까 보통 담배 끊으면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끊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이 맛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이 담배 연기 때문에 혀가 맛이 갔었구나. 근데 이제 혀가 돌아오면서 이제 밥이 맛있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게 100이었다면 요게 없어짐으로 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150으로 올라간 거지.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 다 이런 건 당연히 지워야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느끼는 쇼폼이라던가 초콜릿 같은 그런 것들 담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줄이면 삶이 요즘같이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던가 아니면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맛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시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거에 지금 이 햄버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구나. 물론 오를 때 많이 올랐으면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짜릿하잖아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진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일단 돈을 벌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뭘 해가지고 맞췄다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말했는데 그것대로 들어가면 하면 얼마나 기분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이 도파미네이션 책에서도 그러던데 그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할 때 한 번 크게 잭팟을 터뜨린 기억 때문에 계속 돈을 잃으면서도 계속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보면 저 왜 저래 차라리 지금 그만두면 지금 일어나면 이익일 텐데라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꼴다가 돈을 벌면 더 짜릿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도간은 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대요. 이게 주식시장에 하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 돈생 강사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데 그냥 사요? 주식은요 오를 때 사야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사야지. 돈을 그냥 어디서 양적 완화로 찍어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모아간다.
뭘 모아요. 오를 때 파면 되지. 어떤 상황에서 오를지 연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을 계속 소진하는 거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평당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마이너스 40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다는 걸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삽니다. 다만 매주라도. 그럼 싸게 샀다는 기분에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좋아진 건 자기 기분이지 주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지는 건 추세가 좋아지고 모멘텀이 좋아질 때 그게 차트에서 확인이 되고 가격으로 확인이 될 때 그때 가야지. 그냥 자기 지금 당장 괴롭다고 그런 식으로 자위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거창하게 중독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유사 중독으로서 우리 투자 생활에 꽤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한번 뽕을 맞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선비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때거나 아니면 특정 종목, 특정 섹터가 크게 오를 때는 대부분이 개미들이 달려들어섭니다. 일단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오르면 더 이상 사기가 힘들거든요. 기관 투자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나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0만 원에 갑자기 88만 원까지 쫙 갔는데 더 오를 것 같다고 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할 겁니까? 아니 물론 성장도 하고 다 하겠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하지만 6개월 만에 8배 오른 거를 지금 산다고 했을 때 위에서 좋아하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들은 갈 것 같으면은 80만 이제 시작이야. 화상 가야지. 이렇게 되면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흐름이 돼버리면 그 종목이 아니라 또 주식시장 자체로 돼버린 게 코로나 때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급등을 할 때는 대부분 개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고객 예탁금을 늘려가면서 쭉쭉쭉 밀고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은근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올리기에는 금리도 높고 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는 선동 이런 것 때문에 수급이 과하게 집중돼가지고 휙휙 올라가는 일들이 자주 있을 겁니다. 자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거를 그냥 쯧쯧쯧 하면서 뒤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선비짓 하자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 취해가지고 지금 햄버거 갈 건데 200%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밑에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고 올라갈 때 초반에는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치고 올라가는 게 맞아. 그러면 비중을 불타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꽤 많은 상승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30%씩 조금씩 팔아야죠. 절반 딱 팔아놓고 남은 절반 가지고 끝까지 가본다든지. 그냥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이든 바슬람이든 무슨 슬람이든 간에 그 회사, 업종, 전기차 이런 거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동의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유명하신 분들 글도 보고 하면 다시금 테슬라를 다시 사고 싶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액분하기 전에 1023달러에 팔았었는데 그때 1200 가고 할 때는 좀 수리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잘 팔았긴 하고 저는 그냥 간단했어요. 계속 오르길래 조금씩 팔면서 가다 보니까 1023달러 되니까 이제 남은 거 다 팔고 이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봐야지 하는데 제 눈에는 그런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출구 전략이 없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 기술에 대한 해박하고 글들을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 그 좋다 이거예요. 자율주행 대단하고 이제 한국에서 뭐 신청이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그럼 영원히 올라가냐는 거죠. 그건 절대 없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어요. 출구 전략이 있어야죠. 근데 출구 전략이 뭐 화성이면은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전기차나 새로운 산업이 뜨면 거기다가 중간재 산업재의 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원래 더 주가의 변동은 더 큽니다. 아이폰이 막 한창 잘 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 휴대폰 관련주들 애플보다 더 잘 나갔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쫄딱 망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여하튼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갔다가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파느냐 그것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줄 때 좀 챙길 거 챙겨 가셔라 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유튜브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웬만한 수익 가지고는 이제 만족을 못해서 계속 선동하고 하면서 이제 가격 왜곡을 불러오는 이런 일들이 은근히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너무 동조하지는 않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쯧쯧 혀만 차지 말고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업황이 맞고 유동성이 풀렸을 때 올라갈 때는 취했다가 수익을 취했다가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그 중에 상승 동력 중에 하나 두 개가 꺼지기 시작할 때는 빨리빨리 실현을 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종목 무슨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테슬라 주주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나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전지 방에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면 당장 강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분석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쏠림도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완연해졌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타짜 2였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인데 간단합니다. 먹을 만치 먹었으면 눈 딱 감고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이 종목 외에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고요. 지금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시 또 시작될 것 같으면 저 2차 전지 7월 26일 날까지 주주였습니다. 7개 종목 중에 5개가 2차 전지였어요. 그러다가 아니었으니까 판 것이고 그러다가 뭐 다시 좋아지면 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배터리는 무조건 망한다 아니면 간다 감정에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 이런 거에 조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시간이 제 나름대로 들어서 다소 두서가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시간은 쏠림도 우리가 쏠려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그조차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쏠린다는 것은 수급이 많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속도가 좀 느릴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영상으로 좀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저희는 어떤 종목 희망회로 돌리는 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 채팅방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좀 무한한데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 어떤 종목 화성까지 간다 다른 얘기하면 강퇴하고 이런 방 아니니까 제정신인 사람들 위주로 다 계시니까요. 한번 오셔가지고 재미도 없고 정보도 얻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퇴근은 돈 모으는 교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